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야외로 나와서 여러분들 현재 부동산 정보와 또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바로 제 정면에는 타워 팰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타워 팰리스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기는 타워 팰리스입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삼중 규제 강화를 통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압박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평균 1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송파가 한 30% 이상, 성동이 36%, 서초가 28% 등 주요 상급지에서 매물이 뛰어나게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남과 마용성 등 핵심 지역에서도 수억 원씩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미성 아파트 등 이전 고점 대비 4, 5억 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 나오고 있으며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의 고민과 시장 패턴을 한번 보면은 규제 강화에 앞서서 다주택자들은 부투기를 할 것인가, 처분할 것인가, 혹은 자녀에게 증여하기를 할 것인가 사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9일 양도세 관련 이 변곡점을 앞두고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 강력한 규제 직후에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했지만은 곧바로 재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역사를 경계하면서 이번에도 일시적 조정 후에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적정 수요인 매년 4만 호의 절반 수준인 2만 호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129 대책이죠, 그죠? 이 발표됐지만은 실제 입주까지는 3,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은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 또 똘똘한 한 채의 얘기에 대해서도 요즘 투기가 아닌가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 2년 정도 보유하면서 거주했다면은 이건 투기로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입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5가지 요소로 보면은 첫째는 교육, 그 다음에 교통, 상업, 녹지, 병원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잘 갖춰진 것이 최상급 입지이고 또 자산 가치가 가장 잘 보존될 것입니다. 교육, 교통, 상업, 녹지, 병원이 되겠습니다. 또 젊은 층일수록 삶의 질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이 짧은 곳을 선호합니다. 도심 업무지구와 30분 이내로 연결되는 지역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핵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는 물론 이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과 한강변 지역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죠. 또 이 지역들은 매물이 나와도 소화되는 과정이 빠를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우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또 서울 진입이 어려운 수요자들은 과천, 동작,
사당이나 흑서, 성남, 하남 등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서울 도심권과 접근성이 좋은 영등포, 청량리 주변의 신설역 세권 인근 지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세종시 경우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청주, 오송 등과 연계된 광역생활권은 올봄 이사철이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아파트를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자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특히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준주택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평균 100만 원이 넘어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주택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을 견디기보다는 저리의 대출, 6억 이하의 주택 등을 사서 전세나 자가로 갈아타는 주거 사다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 전세 및 매매가가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민간 공급 활성화와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깨야 할 것이고 또 개인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집권 이재명 정부와 좀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재임을 하면서 그 정책 배경을 보면은 수도권 특히 강남권 집값 급등이 있었고 또 투기 수요가 급증했고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했죠. 종합부동산세를 종부세라 그러죠. 이걸 200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세부담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거래세 강화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했고 다주택자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죠. 민간 택지 분양가를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판교 등 이기 신도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이 투기 억제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주로 세제 중심의 규제를 강화를 시켰죠. 그렇지만은 강남 집값 상승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 부담을 많이 진 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보면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 그 정책 배경에는 저금리 유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유동성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죠. 속도가 한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또 서울 중심의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규제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은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때 보면 LTV, DTI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강화시켰죠.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했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을 들여봤죠. 계약 갱신 청구권 2+2였죠. 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했습니다. 또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보면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또 다주택자 규제 강도를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은 사상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 급등 및 월세화가 가속되었고요. 그리고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현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두 정부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 예상은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는 조금 우리 예상보다는 더 빨리
더 세게 이렇게 지금 한 7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4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투에서 잽을 날렸다면은 이 강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통령이 SNS에 나와서 이 특히 자두책자를 아주 악마화하고 또 그 1주택자라도 살지 않는 사람은 투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좀 꺼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단기적인 공급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9 대책에도 봐도 그렇고 10.15 대책을 다 봐도 이 공급이 중장기로 5년 10년 뒤에 지어지는 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또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강한 규제 중심을 폈죠.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이재명 정부는 좀 더 공급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세금보다 공급, 금리, 심리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무주택자분은 빨리 주택을 마련하시고 또 1주택자는 또 상급지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제 뒤 화면에는요 남부 혈액원과 또 재건마을이 있습니다. 재건마을은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하여튼 저렇게 양철 지붕으로 해서 있고요. 반대편에는 또 타워 팰리스 이 현대 주택의 상징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 야외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을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기회가 나면은 바로바로 제가 이 라이브로도 여러분들한테 이 시사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